어렵기만 한 정치, 사회 문제, 주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풀어볼까요? 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후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는데요. 최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이 세계 필수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는 시선이 대다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는 1965년 양국 수교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대한 조치로 경제 보복에 나섰죠. 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면서 전범기업 재산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품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세계 품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TV 스마트폰의 유기2L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의 수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조치인데요. 일본은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산케이 신문은 무역 관리에 대해서 한국과 일정 기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했지만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며 발동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무역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유라고 일본 측에서 밝히기는 했지만 사실상으로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일본 안에 있는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NHK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고요.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8월 초로 예상되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일본 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고요. 8월 초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90일가량 걸리는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승인 절차가 90일 정도 걸린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일본은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27개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선정해서 수출 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줬습니다. 한국도 지난 2004년 이 명단에 올랐고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해 수출을 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출 허가권은 일본 경제 산업성이 쥐고 있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90일 정도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확보한 소재 재고량은 대략 한 달치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최악의 경우 당장 8월부터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내 기업만 입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일본 측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거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사는 과거사일 뿐인데 과거사 갈등을 무역 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이게 자유무역 원칙도 좀 스스로 훼손한 꼴이 됐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보복 조치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와 같은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 일본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도 즉각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 발표 메시지를 통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향후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별도로 항의 조치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세용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항의했는데요.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가 꽤 좋지 않은데요. 이미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문제는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섰어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중장기적인 통상 차원의 대책 이외에 외교적인 해법은 마땅히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현재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외교부는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네, 일본 측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겨냥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따로 내어놓은 대안은 없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바로 거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수출 허가권 승인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준비가 돼 있는 물량은 있을 테니 당장의 큰 피해는 없겠지만 사실 그 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도 뭔가 대책 마련에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산케이신문 보도에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서면서 기업들을 만나서 소재 수급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규제 기간이 길어지고 일본이 다른 면에서 추가 보복을 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은 나왔지만 뭔가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확실한 대응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수출 상황이 좀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추세대로라면 16%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이 가장 큰데요. 일본의 보복과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 전망이 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비자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 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로 보는 전문가도 있고요. 또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아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입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보상을 기다렸는데요. 생각보다 좀 일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도 좀 볼까요?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법원은 이미 일본 제철의 한국 자산 매각을 위한 신문 절차에 들어간 상태고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의 매각 명령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대리인단은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포항지원에 제출했고 포항지원은 곧 일본 제철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피해자들의 이런 행동은요, 지난해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제철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배상 판결은 내려졌지만 일본 제철이 이를 거부하고 배상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올해 1월 직접 이들의 국내 자산 압류에 나섰고요. 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니폰 스틸 제철 부산물 재활용 합작법인에 19만 4,794주를 압류했습니다. 그건 액면가 기준으로 9억 7,400만 원이고요. 또 후지코시 소유의 국내 자산인 주식 7억 6,500만 원어치도 지난 3월에 압류했습니다. 아, 이게 국내 자산 압류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매각 절차에 들어간 거군요. 네, 지난 5월 현금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각각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압류 주식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보냈는데요. 매각이 적절한지 재판부에 신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각 결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매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매각 명령서 송달 등 기간을 합쳐서 실제 현금화에는 총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대리인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배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꼼짝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좀 마련해서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이를 거부한 거죠. 네, 강제징용 피해자 측 관계자는 정부의 안은 대법 판결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마치 우리 정부가 아무 선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경제보복에 나선 것처럼 일본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가해 기업들과 협의를 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는 청와대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네, 청와대는 4일 오후 일본의 행동을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는 브리핑을 냈습니다. 하지만 26분 뒤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빼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며 다시 한번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나섰습니다. 네, 청와대가 생각보다 좀 강한 어조로 입장문을 발표를 내놓으니까 일본 측도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아베 일본 총리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3일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루 만에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일 갈등에 대해서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건가요? 예,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서 행동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고 재차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진행자가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저도 한국인인지라 뭐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한국과 일본 양국을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좀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